그걸 민지가 하구나. 절대값교 풀고 조건과 검토하는 거니. 자, 14번 더 보면 되겠네요. 이렇게 돼 있네. 그러면 절대 제한에 가면 0으로 하는가 해서 요게 양일 때는 x가 1보다 클 때야.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양이니까 그대로 나와. 그대로 나오니까 3x-3이 되지. x제곱 마이너스 5x가 0보다 작아요. 이렇게. 그러면 두 분 사이 범위 인수분해하면 x에 x-5가 되니까 이건 0하고 x가 5 사이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클 때만 생각하면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0하고 5 사이니까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구나. 자, 이게 하나 해가 나와요. 자, 이렇게 해가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x가 1보다 작을 때, 1보다 작을 때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되고, 이건 음수가 되면 부호반대로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이 되지요. 그래,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네. 이쪽으로 넘겨서요. 그러면 이건 인수분했더니 x 플러스 3하고 x 마이너스 2. 두 분 사이 범위 마이너스 3하고 x가 2 사이 범위. 그런데 1보다 작대요. 1보다 작은 범위에서만 구하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3보다는 큰데 x가 1보다 작다. 이렇게 해가 나와요. 그러면 이것은 따로따로 나눠 따졌기 때문에 절대값 교는 1의 범위하고 2의 범위를 합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서 이어져요? 1에서 이어져요. 마이너스 3에서 1까지 하고 1에서 5까지 하고 이렇게 되니까 합해 주니까 여기 1에서 이어지잖아요. 그래, 답은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x가 5보다는 작다. 요게 최종적인 답이 되네요. 이렇게요. 절대값표 풀고 앞에 조건과 검토해서 답을 구해주면 돼요. 2번도 마찬가지. x제곱 마이너스 4 절대값 x 플러스 3은 0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네. 이것도 마찬가지고 3번도 2번하고 똑같으니까 3번을 풀까요? 작다는 했으니까 크다로 가봅시다. x제곱 플러스 절대값 x 마이너스 2. 요게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네. 자, 방법 1 볼게요. 자, 이건 좀 특별한 방법이 있으니까 두 가지 방법으로 알아둡시다. 저건 안 돼. 그러나 이건 x가 양일 때는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고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x는 1보다 크거나 같아요. 근데 조건에서 x가 0보다 클 때 그랬으니까 이건 안 돼. 요 놈이 해가 되네요. 0보다 큰 범위에서만 구하겠어요. 또 하나는 x가 0보다 작을 때 x제곱 부호 반대로 나오죠. 음이니까. 자, 이렇게 인수분해되네요. 그래,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거나 x는 2보다 크거나 같네요. 그
근데 여기에서 x가 0보다 작을 때만 구하라고 했어요. 요건 되고 0보다 큰 때는 안 되지. 그래 답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거나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요. 근데 조금 빨리 푸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런 경우만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건 알아두면 좋을 것 같네요. 자, x 절대값 x 제곱을 하면 이건 x제곱과 같아. 그래, x제곱을 절대값 x제곱으로 놔요. 플러스 절대값 x 마이너스 2가 돼요.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 뭐 아무 방법을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면 인수분해하면 절대값 x 플러스 2하고 절대값 x 마이너스 1이 돼요. 자, 이건 절대값은 항상 0 이상이니까 이게 양수가 돼. 부등식 양변을 양수로 나눠도 좋지요. 양수니까 여러분 3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러잖아요. 이게 양수니까 절대값은 0 이상이야. 거기다 2 더하면 항상 양수가 되거든. 그래서 부동호는 이것만 따지면 돼. 절대값 x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절대값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면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거나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답을 적어주면 똑같이 나와요. 자,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고 절대값 기호가 있는 부등식은 절대값 기호 풀고 조건과 검토해주면 돼요. 자, 2번도 같은 것이냐 풀어보고 이 부등식에서는 절대값 기호가 있는 게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시간이 좀 걸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풀어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공부해 주시고요. 다시 앞에 개념으로 갑니다. 여러분 2차 부등식의 해법까지 했어요. 부등식의 개념에서 여기까지 정리했죠. 자, 여러분 네 번째 개념이 될 거거든요. 이제 역과정이에요. 그러니까 x가 알파하고 베타 사이이면 2차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가 되거든요. 자, 두 근 사이 범위는 2차식이 0보다 작다 꼴이에요.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두 근 합 x 플러스 두 근의 곱이 0보다 작다 이런 꼴이 되네요. 두 근 사이 범위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x가 알파보다 작거나 베타보다 크다이면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가 0보다 크다. 2차식이 0보다 크면 두 근 밖의 범위. 그래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두 근 합 x 플러스 두 근 곱이 0보다 크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돼요. 2차 부등식 작성하는 거. 자, 그것에 관한 문제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풀어볼게요. 자, 페이지 151페이지 151페이지예요. 1번을 보면 필수예제 1번을 보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의 해가 이것이 이 해가 얼마가 되냐면 3분의 1하고 2분의 1 사이예요. 그러면 이 해로 2차 부등식을 구해. 두 분의 사이 범위 2차식이 0보다 작다. 자, 전개합니다. x제곱
마이너스 6분의 5x 플러스 6분의 1은 0보다 작아요. 근데 여러분 부등호가 다르네. 이건 크다고 이건 작다가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요. 여기다 마이너스를 구해요. 마이너스 구하면 부등호와 일치하거든요. 양변에 마이너스를 구해요. 마이너스를 구하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분의 5x. 그러지만 양변에 마이너스 6을 곱해버릴까요? 자, 마이너스 6을 구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고 바뀌네요. 그래서 이 지금 부등호가 같게 돼. 그럼 나머지도 같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도구 A 값은 얼마야? 마이너스 6이요. A 값은 마이너스 6이고 B 값은 얼마인가? 마이너스 1이요. B 값은 어떻게 마이너스 1이 되냐? 아닌가? B 값이 이놈이지. B 값은 5가 되고 C 값이 마이너스 1이 되지. 그러면 주어진 부등식에다 대입해.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6x 제곱. 그 다음에 B가 5니까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 6x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이 0보다 작네요. 2차 계수가 의미면 양이 되도록 해줘야지. 3, 2하고 1, 1 요렇게. 그러면 이건 x는 두근 사이범위니까 x는 3분의 1하고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x가 마이너스 3분의 1 사이범위. 두근 사이범위 이렇게 나오겠지. 잘못 썼네. 미안해요. 여러분 요게 5였지요? 5였구만. 그러면 여러분 맞아떨어졌지? 그리고 선생님 문제를 잘못 적었네요. 요게 B네요. 미안합니다. 요게 B가 되네. 다시 할게요. A 값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6이요. A는 마이너스 6이고 B 값은 얼마예요? B 값이 마이너스 1. A, B, C로 선생님이 적어버렸구나. 그러면 실수 A, B 값은 끝났고요. 자, 2번 같이 다시 한번 볼게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의 해가 마이너스 3하고 4 사이에요. 자, 이건 x 플러스 3하고 x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네. 그래,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2가 0보다 작아요. 그런데 이건 0보다 크다 했잖아요. 양변에 마이너스 9배. 마이너스 9배 가지고 0보다 크다 해서 이 부등호를 일치시켜줘요. 같게. 그러면 A 값은 마이너스 1이고 B 값은 1이 되고 C 값은 12가 되네요. 그래, 주어진 부등식에 다시 대입하면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x B에다 1 대입하고 C가 12가 0보다 크다. 자, 2차 대수가 의미하면 마이너스 5예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2가 0보다 작다. 자, x 플러스 4하고 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니까 두 분 사이 범위 x는 4 마이너스 4하고 3 사이 범위. 여러분 이 정도로 다 풀 수 있나요? 동우 이해된가? 네. 서윤이는? 네요. 응. AX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그것의 해가 3하고 마이너스 3하고 4 사이야. 일때 ax 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 해를 구하겠으니까 a가 마이너스 1, b가 1, c가 12 이렇게 대입해서 되는 거예요. 이해된다? 시현이도 이해되냐? 윤채도 여기까지는 이해된가? 2차 부등식 작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자, 2차 부등식 작성하고 지난 시간에 개념 정리했던 거 서연이 좀 보구나. 좀 보자. 이차 부등식 해법 안 적었네. 뭐야? 경호인데. 오늘 적은 거고 그 전에 2차 부등식 해법이 있었는데. 그거야? 사진 찍었어요. 시간이 한번 보자. 그 5번째 그 부등식의 5번째 개념을 좀 정리할게요. 네 번째. 4번째까지 했지. 이렇게 관심이 없냐 애들이. 좀 적성 있게 봐줘야지. 네 번째. 쌤이 적을 시간 안 주시고 바로 주시고 싶은데. 안 적었어? 아니 전 적긴 했는데. 좀 이따 좀 적어. 친구 거에. 너도 안 적었냐? 다 적었는데 저 혼자 멍 때리고 앉았었구만. 그래 내가 적을 시간 다음부터는 줄게요. 안타깝게요. 보세요. 2차 절대부등식. 그러면 절대부등식이라는 건 뭐냐?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절대부등식이에요. 항상. 그러니까 모든 여기 하나만 볼게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모든 또는 임의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동우야. 네? 요게 항상 양일 조건을 어떻게 되니? 항상 양수가 되니 2차 식이 어떻게 될까? 현옥이는 모르겠습니다. 여기 봐라. 모든 실수의 x는 2차식이 항상 양이 되려면 2차식의 그래프가 x축 위에 위치해요. 이 개념을 갖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봐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모든 실수야. x가 어떤 값을 갖더라도 2차식은 항상 양이 되니까 그래프가 이게 붕 떠 있는 거야. 그리고 이런 값이 항상 양수가 되는 거야. x가 어떤 값을 갖더라도 2차식의 값은 항상 양이 되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래프가 x축 위에 위치해야 되거든. 그러면 2차 계수 a는 양수가 돼야 돼. 왜? 아래로 올라가니까 음수면은 뒤집어져 버리면 안 돼. 양이지만 이건 음이 되어버린다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양해도 있고 음도 있지만 항상 양이 되려면은 그래프가 x축 위에 이렇게 위치해야 된다. 꼭 시험에 나와요 이거. 그리고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과 안 맞나? 그래 판별식 t가 0보다 작아.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 버리면
여기에 등호가 이렇게 0 이상이라고 등호가 들어가면 판별식의 등호가 들어가요. 요렇게. 요렇게. 2차 절대부등식. 항상 0 이상이다 이렇게.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응? 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2차식이 항상 양이나 0 이상일 조건. 요 반드시 시험에 나온다 이건. 요 2차식의 그래프가 x축 2에 위치한다. 그래서 a는 양, 2차 계수는 양이 되고 판별식은 0보다 작거나 같다. 꼭 좀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3번 문제 볼게요. 필수제 3번. 그 3번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2차 함수 그래프가 직선보다 이쪽에 있는 x의 범위가 1보다 작거나 b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3번 봅니다. 갑자기 그래프가 나와. 이 그래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직선 y = x 플러스 3이 나와요. 그러니까 2차 함수 그래프가 직선보다 위쪽에 있는 이 범위가 요게 뭐라고 무엇이냐면 x가 1보다 작거나 x가 b보다 크다 이 말이야. 물론 이게 교점이 1하고 b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풀어도 돼. 그런데 이걸 부등식으로 보면 2차식이 직선보다 위쪽에 있다. 이렇게 나타내요. 2차식의 그래프가 직선보다 위쪽에 있는 x의 범위가 x가 1보다 작거나 x가 b보다 크다 이렇게 나타내요. 그러니까 이걸 넘기면 크다가 되고 이건 x-1, x-b가 두 분 밖의 범위는 2차식이 0보다 커요. 이렇게 이것과 이것이 일치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 이때 b값이 얼마가 되냐면 b값은 5가 되고 이 값은 b값이 5가 되네. 계수비값은 b값이 5가 나오고 b값이 5면 a-1 값은 마이너스 6되네요.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5가 돼요. 이 a, b 값 구하는 과정. 자, 그 다음에 자 4번 잘 봐요. 적지 말고. 요건 꼭 시험에 거의 나온다.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a 플러스 2가로밖에 x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의 a 플러스 2 플러스 4가 항상 양수다 이렇게 되지. 이게 항상 성립할 때 a 값 범위, 항상 성립할 때 a 값의 범위. 그 2차 절대부등식이야. 아, 그러면 그래프가 x축 2에 위치하구나. 모든 실수 x는 2차식이 항상 양이다. 아, 그래프가 x축 2에 위치해요. 그 개념으로 달라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요 개수하고 요 개수가 같을 때 이때 여러분들이 또 생각해 줘야 돼. 이 문제는 외워둬야 되는데 첫 번째 a가 마이너스 2가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0, 0이 되고 4가 0보다 크다로 성립해버리잖아. a가 마이너스 2가 아니면
그래프가 x축에 붕 떠 있어야 돼요. 요렇게. 그래 2차 계수 a 플러스 2는 양수가 돼야 되고 아래로 올라가야 되니까 그래프가 x축 위에 위치한다는 개념으로 이걸 정의한다니까 판별식 4분의 t는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ac니까 마이너스 4에 a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 판별식 2가 0보다 작아요. 그러면 a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4a 없어진가요? 플러스 4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네요. 그 a는 플라 마이너스 2 사이다. 자 그러면 답은 얼마로 적어야 되냐? 이때도 성립해버리고 이건 항상 성립해버려. 이때도 성립하네요. 그래 답은 반드시 마이너스 2하고 a가 2 사이인데 마이너스 2에 등호가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자, 요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해봐봐. 현우가 설명 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너 앞으로 올래? 네? 아닙니다. 뭐?
그 다음 내용 볼게요. 요건 좀 이해를 해주고 그 다음에 5번은 우리 배웠던 대로 중간고사 시험법에 배웠던 거거든요. 물론 이거 절대 번능식인데 요 2차식이 직선보다 항상 위쪽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2차식하고 직선이 현혹이 맞나 안 맞나? 2차식하고 직선이 항상 위에 있다면 만나지 않습니다. 만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만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니? 판별식 D는 0보다 적습니다. 그래 y 소구한 식의 판별식 D가 0보다 작아. 2차 함수 그래프가 직선이 안 만나니까 항상 이쪽에 있으니까 요건 요렇게 해결해 보자. 연립해요. 교점이 없어. 실근이 없어. 요렇게 돼요. 이것의 판별식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네. 판별식 구했습니다.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리고 그러면 마이너스 3K제곱 4K제곱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4K 플러스 2K 플러스 1이 0보다 작아요. 2차 계수가 음이면 마이너스 5예요. 자, 부등호 반대로 바뀌네요. 그리고 3, 2라고 인수분해 합니다. 1, 1, 요게 마이너스 플러스 3K 플러스 2라고 K 마이너스 1 0보다 크다. 2차식이 0보다 크면 두근 밖의법이니까 K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거나 K는 1보다 크다. 이렇게 해서 답을 적어주면 되겠네. 물론 이걸 부등식으로 절대 부등식으로 풀 수도 있어. 그러나 2차 함수 그래프가 직선보다 항상 이쪽에 있다란 말은 만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앞에 배웠던 개념으로 풉시다. 알았어요? 물론 절대 부등식으로도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풀어요. 그 다음에 6번 이런 것도 이제 해가 존재치 않을 때 그랬어요. 크다 해가 존재치 않아. 그러면 이것도 이제 그래프로 이해를 해라 이 말이야. 2차 계수가 음이니까 이렇게 되면 해가 존재해. 양인 해가 존재한다고. 양인 해가 존재해. 그러면 해가 존재치 않으려면 그래프로 해결하는 문제라니까. 이렇게 되면 양인 해가 아니라 전부 다 음이 돼. 이렇게 되면 0도 되니까 양인 해는 안 나와.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해요. 그래프로. 이 부등식이 해가 없어. 양인 해가 없어. 다 음이야. 양인 해가 없어.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돼야 돼. 그럼 판별식 4번의 D는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플러스 마마 플러스 4의 A 플러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 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4A 플러스 8A 4, 12 8이니까
2, 6, 12. 자, 두 근 사이 범위 마이너스 6하고 A는 마이너스 2 사이 범위 이렇게 됩니다. 그래 일주일에 여러분들 한두 번씩은 꼭 시험을 보려고 해요. 보려고 그러니까 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 알았어? 네. 여러분들 적어도 1등급은 한다고 생각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 있게 공부해야 될 거 아니냐. 어? 저쪽 반 학생들은 우리 이번에 시험 봤더니 거기는 한 1등급이 2명 정도 나오거든요. 거기다 5명밖에 안 돼요. 그 2명은 1등급이야. 나머지는 한 2, 3등급 정도 된 것 같고. 여러분은 또 더 잘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믿어. 자, 그 다음에 7번. 동우야, 단 한 개의 해가 존재한대. 어떤 식이 나올까? 판별식이 0이요. 아, 그렇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돼 있었죠. x-a의 가로밖에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면 해가 얼마가 돼요? A요. A 하나의 해가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되고 등호에서만 성립해요. 그래 판별식 D가 0이 돼요. 완전 제곱식이 되더라. 판별식 D가 0이다 이렇게 돼요. 이런 식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보면 그래서 판별식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더라. 이때 K값의 합을 보라고 했으니까 K값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10 이렇게 되네요. 답 이렇게. 자, 그 다음 내용 볼게요. 자, 이것도 2차 부등식 작성 한계가 있네. 자, 이거 봅니다. fx가 0보다 작다의 해가 3하고 7 사이에요. 현욱이. 네. 그러면 fx는 어떤 꼴이 될까? 3하고 7 사이면 fx요.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1. 그래. 그 요것이 x-3, x-7이 0보다 작지요. 네. fx가. 네. 근데 요 정확하게 말하면 a가 양수지. 네. 이렇게 놓고 풀어도 돼요. 그러면 fx는 요렇게 되거든. 그러면 fx는 이렇게 되니까 f에 2x 플러스 1은 x 대신에 뭐 대입해? x 대신에 2x 플러스 1을 대입하지. x 대신에 2x 플러스 1 마이너스 7이 0보다 작거나 같다의 해를 구하라 이 말이야. 요거 여기 밑에는 등호 들어가 있네요. 2로 묶어내요. 2로 묶어내요. 두 근 사이 범위 2하고 x가 3 사이 범위. 요렇게. 자, 그 다음에 9번. 9번도 중요하네. 뭐하고 뭐 사이에서? 0이랑 3이요. 0이랑 3 사이에서 2차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항상 성립해야 되지. 네.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동우야?
자,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이것도 그래프로 해결하는 거야. 0하고 3 사이에서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2차식의 그래프가 요게 음이거나 0이 되거든. 그러니까 x축 아래에 위치하더라 이 말이야. 보세요. 0하고 3 사이에서 요렇게 된다고 생각해 봐봐. 그러면 0하고 3 사이에서만 생각하니까 이때 2차식은 양인도 될 수 있고 음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항상 음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꼭점도 지금 안 보여. 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9를 이참수 fx로 놓을게요. 그러면 0하고 3 사이 안에서 그래프는 x축 아래에 위치해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또는 그래프가 이렇게 돼도 좋아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0하고 3 사이 안에서 이런 값들이 다 음이 나오죠. 음이 나오고 요건 0이 나오고 0이 나오고 그러니까 경계값의 부호가 모두 음이 돼요. 이때 값이 f0 값이 x가 0일 때 그때 함수값이 0보다 작거나 같아. 음이거나 0이 되고 0하고 3 사이에서는 그래프가 이렇게 x축 아래에 위치해. 이 3일 때 그 값도 음수거나 0이 돼. 그러면 0하고 3 사이에서는 항상 음수가 돼요. 등호 들어가면 작거나 같은 게 등호도 되고 경계값의 부호가 다 모두 음수야. 아래에 있어. 그러면 그 사이 아래에서는 2차식이 항상 음의 값을 갖더라 이 얘기지. 자, 0 대입하면 a제곱 마이너스 9가 0보다 작거나 같고 그리고 and 3 대입하면 a제곱 플러스 3a가 0보다 작거나 같네. 9는 없어지고요. 그러면 이건 플러스 마이너스 3 사이에요. 그리고 and 0하고 3 사이 마이너스 3하고 0 사이 동시 만족해줘야 돼. 이거니까 뭐뭐 이거나 하면 이건 플러스거든요. 합집합이야. and는 교집합 공통 부분이 돼야 되니까 and는 공통 부분이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3하고 0 사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하고 3 사이인데 또 하나는 0하고 3 사이더라 이 말이에요. 마이너스 3하고 0 사이더라. 동시 만족하는 범위는 마이너스 3하고 0 사이 이렇게 해서 답을 적어주면 돼요. 이렇게 잠깐 여러분들 정리해 보세요. 그 다음 내용 쌤이 설명할게요. 그 다음 내용은 최대 최소로 가네요.
사진만을 넣어서 컴퓨터 썼는데 색깔이 좀 따가 나는 핸드폰 걷고 가면 좋겠다. 여러분 쌤이 세 문제만 더 볼게요. 최대 최소가 나오거든요. 왜? 부등식과 최대 최소의 관계예요. 또 부등식을 알아야 최대 최소 문제를 푸니까 이쪽에 10번 있지요. 개념은 오른쪽에다 적읍시다. 자, 10번 오른쪽에 함수의 최대 최소인. 자, 여러분들이 익히 처음에 뭘 이용했냐면 그래프를 이용한 최대 최소. 완전 정식으로 변형했죠.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중간고사 시험법이었어요. 완전 정식으로 변형하는 최대 최소에 대해서 공부했어. 근데 그때도 조금 다르기는 다르는데 이 변수가 두 개인 거야. 이 변수 함수의 최대 최소하고 또 판별식을 이용하는 최대 최소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 최대 최소가 다 끝나네요. 근데 여기에서는 변수가 두 개인 것은 변수를 하나로 통일해요. 변수를 하나로 통일하고 변형에 주의해줘요. 그대로 읽어보면 바로 이해돼. 변수 통일이 안 되는 경우도 나와. 변수 통일이 안 되면 주인 식을 K로 놓고 조건을 이용해요. 주어진 식을 K로 놓고 조건을 이용하자. 변수를 하나 통일하고 변형에 주의해. 그 다음에 변수 통일이 안 되면 주어진 식을 K로 놓고 조건을 이용해요. 부등식을 알아야 또 최대 최소를 푸는 문제. 판별식을 이용하는 것은 2차 방정식꼴이에요. x, y에 대한 2차 방정식꼴. x, y가 실수 조건이면 이건 근이 실수란 말이에요. 그래 실근에서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이용해요. 자, 이 내용을 오른쪽에다 여러분들의 개념을 좀 정리해놓고 최대 최소는 그래프를 이용한 최대 최소는 공부를 했으니까 이 변수가 두 개인 함수 최대 최소하고 판별식을 이용하는 최대 최소를 보자 이 말이야. 그래서 10번
이 문제 하나 하고, 자, 그 다음에 12번, 11번 이렇게 되네요. 요거다고, 그 다음에 11번에 x의 최대 최소값하고 y의 최대 최소값 이렇게 그러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할게요. 자, 잠깐 보고 설명 듣고 합시다. 최대 최소는 좀 깊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실수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봐요. 변수가 두 개 아니에요. x, y 두 개. 이것도 변수가 x, y 두 개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변수 통일이 되냐? 조건을 이용해서 변수 통일이 되지요. 그래서 적지 말고 이거 봐라. y 제곱은 좀 어렵다. 4x 마이너스 2x 제곱이 돼요. 근데 여기서 조금 주의할 게 있어요.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이 되는데 x 제곱이 되고 y 제곱은 4x 마이너스 2x 제곱이 돼요. 이렇게. 그래, 이게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4x가 된다고. 그러면 우리 중간고사 때 2차 x에 관한 2차 함수는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면 요런 꼴이 된다고요. 그러면 최대 최소값 구하라고 했는데 2차 계수가 음이면 최대값이 4다 이렇게 해서 이것 받으면 최소값은 안 나오네? 그 문제가 있는 거네. 너 봐요. 아직 안 풀었어요. 두 개를 비교해 보려고 해요. 요건 이게 변수 통일이 안 되네. 변수 통일이 안 되면 준식을 k로 놓고 조건을 이용하라겠어. 그러면 2x 마이너스 플러스 y를 k라면 y는 k 마이너스 2x지. 그래서 조건에서 x 제곱에다가 y가 k 마이너스 2x의 가로밖에 제곱은 1이 돼요. 그러면 이건 5x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kx 정리했더니 k 제곱 마이너스 1이 0이 되네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x, y가 실수라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실수, y가 실수인데 제곱하면 0 이상이라는 개념이에요. 실수를 제곱하면 항상 0 이상이 돼요. 그래 2x 제곱 마이너스 4x가 0보다 작거나 같고 2x의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래 x는 0하고 2 사이거든요. 그래 이 변역이 0하고 2 사이가 되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0하고 2 사이니까 최대 최소값이 나오지요. 2차 계수가 이렇게 되고 꼭점은 얼마가 되냐면 2가 되잖아요. 이렇게 되고 꼭점은 2가 되고요. 변역은 0하고 2 사이예요. 0하고 2 사이에서만 생각합니다. 그랬으니까 여기까지. 최대값은 꼭점의 y값이 최대값은 4가 되지요. 최소값은 x가 0일 때 0이 되잖아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요건 x가 실수래요.
이건 근이 실수란 말이니까 실근이란 말이에요. 한 번은 제곱하면 0 이상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고 실수를 제곱하면 0 이상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고 이건 2차 방정식골에서 x가 실수라는 그런 개념이면 실근 판별수가 0보다 크거나 같구나 이 말이에요. 요렇게 해서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5가 0보다 크거나 같네. 2차 계수가 음이니까 마이너스 곱해서 이렇게 되니까 두근 사이범위 마이너스 루트 5하고 k는 루트 5 사이범위가 돼요. 이렇게. 그래 이 값이 무슨 값이냐면 k가 2x 플러스 y가 k야. 2x 플러스 y의 이 값이 최소값이 되는 경우고 이 값이 최대값이 되는 경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경우 봐요. 이것도 방정식이야. x, y가 실수래. 그러니까 제곱하면 0 이상. 방정식에서 2차 방정식에 x가 실수면 실근. 이것도 실근이라는 개념이네. x 최대 최소값은 y에 대해 정리해요. 정리해서 판별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면 x의 최대 최소값이 나와요. 그러면 y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4가 0이더라. 이때 판별사하면 d는 b-제곱 마이너스 ac 그럼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두근 사이범위 플라 마이너스 2 사이범위. 그래 이게 최소가 되고 요게 최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반대로 이것은 y의 최대 최소값은 x에 대해서 정리해요. x에 대해서 정리한 다음에 판별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 하면 y의 범위가 나와요. y의 최대 최소값이 나옵니다. 이렇게. 요게 최소 최대. 뭔 말인지 알겠는가? 자,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만 나갈 테니까 메모하세요. 메모하고 정리합시다.